여러분, 혹시 잠든 사이에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낮에 활동하다가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위험한 시간은 새벽입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크게 변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지난 30년 넘게 응급실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새벽에 실려오는 환자분들이 유독 많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무심코 드신 음식이 혈관을 압박해서 새벽을 위험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하며 병원에 오시는 가족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드렸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에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기도 하고 심장 박동수도 달라져요. 특히 새벽 시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여기에 전날 저녁에 드신 음식이 영향을 미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절실한 경험과 실제 사례를 통해 새벽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식사와 운동 원칙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가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이 시간대가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돼요. 먼저 혈압 변동이 가장 큽니다. 잠들어 있을 때는 혈압이 낮아지다가 새벽이 되면서 깨어날 준비를 위해 급격히 상승해요. 이때 혈압이 평소보다 20-30mmHg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이미 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혈액의 점도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밤사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피가 끈끈해져요. 마치 걸쭉한 시럽처럼 되면서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탈수까지 더해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크게 높아지죠. 세 번째는 전날 저녁 식사의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데 이런 음식들이 밤사이 혈관에 부담을 주면서 새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74세 양순복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순복님은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신 분이에요. 손자들이 놀러오면 직접 음식을 해주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하시는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버릇이 있으셨는데 잠들기 전에 간식을 드시는 거였어요. 보통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과자나 빵, 때로는 라면 같은 것을 드시곤 했습니다. 배고파서 잠이 안 와 하시면서 거의 매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가족들이 너무 늦게 드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려도 이 정도는 괜찮다 하시며 계속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시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러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누우셨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방에서 주무시던 남편분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경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아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큰 장애가 남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담당 의사는 취침 전 간식 습관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녁 늦게 드신 음식이 밤사이 혈관에 부담을 주고 새벽에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전이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양순복님은 그 일을 계기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우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셨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7-8시쯤 드셨는데 이제는 6시 이전에 마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취침 전 간식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오후 3-4시쯤 간식 시간을 따로 만드셨어요. 과자나 빵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면서 저녁까지 버티는 방식으로 바꾸셨죠. 처음 일주일 정도는 밤에 배가 고파서 잠들기 어려웠지만 점차 적응이 되었다고 해요.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밤에 깊게 잠드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다는 점이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양순봉님처럼 취침 전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고 밤중에 목이 마르면 물 반 컵 정도로만 수분을 보충하세요. 작은 변화 같지만 이런 습관이 새벽의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은 당장 시작할 수 있거든요. 견과류는 참 좋은 식품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이,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낮에는 약이 되는 견과류가 밤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에 TV를 보시면서 견과류를 드십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피칸 같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새벽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3-4시간 정도 소화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 시간 동안 혈중 지질 농도가 높아져요. 낮에 드시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모되지만 밤에 드시면 소모되지 않고 혈관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나트륨도 은근히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볶은 견과류나 가염 제품은 더욱 그렇죠. 이런 나트륨이 밤사이 수분을 붙잡아서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결국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오메가-6 지방산의 불균형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과도하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낮에 적당량을 드시면 오메가-3와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밤에 많이 드시면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72세 문영수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영수님은 은퇴 후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인터넷에서 견과류가 혈관에 좋다는 글을 보시고 매일 저녁마다 호두와 피칸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꽤 많은 양을 드셨어요.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관이 좋아지는 느낌이라고 만족해 하셨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잠들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새벽에 깨면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도 들었죠.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권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져 있었어요. 의사는 견과류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된 시간에 드시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저녁에 드시는 습관이 밤사이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영수님은 견과류 섭취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저녁에 드시던 것을 아침으로 옮기고 양도 하루 30지 정도로 줄이셨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 후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오트밀에 넣어서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가염 제품 대신 무가염 원물로 바꾸셨어요. 볶지 않은 생견과류를 구입해서 집에서 살짝 볶아 드시거나 아예 그냥 드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했지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고소한 맛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밤에 심장 두근거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가슴 답답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는 혈중 지질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문영수님은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아침에 견과류를 적당량 드시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고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바꿔보세요. 냉장고에 저녁 금지 견과 리스트를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아침에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소량씩 드셔보세요. 하루 권장량은 손바닥 반 정도, 대략 20-30g입니다. 호두 4-5개, 아몬드 15-20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가급적 무가염, 무가당 원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올바른 시간에 적절한 양을 드셔야 약이 되지,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인의 저녁 식탁을 생각해 보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조림, 불고기 같은 음식들이 자주 올라오죠? 맛있고 친숙한 음식들이지만 새벽 뇌졸중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조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자주 드시는 음식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이 밤사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찌개류 같은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나트륨이 몸 안의 수분을 붙잡아서 혈액량을 늘립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밤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트륨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다음은 단 음식입니다. 과자, 케이크, 단 음료 같은 것들을 저녁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심장 리듬도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삼겹살, 기름진 육류 같은 음식은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밤에 이런 음식을 드시면 소화기관이 밤새 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위산역류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지질 농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죠. 75세 김복만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복만님은 평생 야식을 즐기시는 분이었어요. 특히 밤늦게 라면을 끓여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밤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서 거의 매일 드셨어요. 그냥 라면만 드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김치, 계란, 소시지 등을 넣어서 푸짐하게 끓여 드셨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짜고 자극적이다. 밤에 드시면 건강에 안 좋다고 말씀드려도 이 나이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 뭐 하나 하시며 계속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라면을 드시고 나서 잠들면 새벽에 머리가 아프면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가슴도 두근거리고 어지럽기도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는 머리 아픔이 너무 심해서 119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혈압이 180-10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뇌 CT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지만 의사는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식습관을 철저히 물어봤어요. 김복만님의 야식 습관을 듣고 나서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면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 그리고 자극적인 첨가물들이 밤사이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복만님은 처음에는 라면 하나 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특히 이대로 가면 한 달 내에 큰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셨죠. 그날부터 김복만님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선 야식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시고 밤에 배가 고프면 물이나 차를 마시면서 버티셨습니다. 저녁 메뉴도 바꾸셨어요. 라면, 찌개류 대신 담백한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국물도 맑은 국으로 바꾸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투정하셨지만 점차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새벽에 머리 아픈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는 혈압도 140-85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지금은 가끔 낮에 라면을 드시기도 하시지만 절대 밤에는 드시지 않으세요. 밤에 먹는 라면이 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김복만님처럼 짠, 단, 기름진 음식을 저녁에 즐기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국물은 묽고 싱겁게, 밥도 평소보다 적게 드세요. 단 음식이나 튀김은 낮에 소량만 드시고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의 기본 원칙은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입니다.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심심할 수 있지만 새벽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운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해서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유튜브나 TV에서 보면 60세에도 20대 몸 만들기 하루 10분 고강도 운동 같은 프로그램들이 인기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만든 프로그램들이지만 우리 나이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 쉬워지고 순간적인 혈류 감소에 민감해져요. 관절도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고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플랭크, 버피, 고강도 인터벌 훈련 같은 운동들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없지만 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70세 최상기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기님은 은퇴 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특히 복부 비만이 신경 쓰여서 뱃살 빼는 운동을 찾아보셨습니다. 유튜브에서 60세도 할 수 있는 뱃살 제거 운동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운동이 바로 플랭크였습니다. 영상에서는 2분만 버티면 놀라운 효과라고 했어요. 최상기님은 2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 도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30초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서 1분 30초까지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표인 2분에 도전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1분 50초쯤 되었을 때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팔에 힘이 빠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무릎에 멍이 들고 며칠 동안 절뚝거려야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로 가끔 어지럼증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날 때나 고개를 숙였다 들 때 어지러웠어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혈압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플랭크 같은 정적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렸다가 갑자기 떨어뜨릴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최상기님은 운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무리한 운동 대신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플랭크는 무릎을 대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2분을 목표로 하지 않고 30초씩 3번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추가했어요. 매일 20분씩 동네를 걷거나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셨습니다. 강도는 낮지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땀을 흘릴 정도가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조절하셨어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갑자기 멈추지 않고 천천히 강도를 낮춰가면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바로 앉지 않고 5분 정도는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식혔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지럼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체중도 2-3kg 정도 빠지고 전반적인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상기님은 운동도 나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무릎 플랭크 30초씩 3번과 20분 걷기를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2분 플랭크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만족해 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무리한 운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안전한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무릎 플랭크 30초 20분 걷기 루틴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을 한 모금씩 드세요. 운동의 목적은 건강해지는 것이지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시간, 방법, 강도라는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언제 먹고, 언제 운동하고, 언제 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낮에 먹으면 약이 되고, 밤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적절한 시간에 하면 건강해지고, 잘못된 시간에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 어떤 운동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원물식품을, 자극적인 조리법보다는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운동도 무리한 자세보다는 안전한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원칙은 강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세게 하느냐를 조절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좋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76세 함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함영자님은 몇 년 전부터 밤에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심장도 가끔 두근거리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나이 때문이라는 진단만 받으셨죠. 그러던 중 이웃분에게서 새벽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어요. 함영자님의 증상들이 새벽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걱정이 되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니 문제가 많았어요. 우선 시간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녁은 8-9시에 드시고 잠들기 전에 견과류나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운동은 따로 하지 않으셨고 낮에 졸음이 와서 오후에 자주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함영자님은 황금 3원칙에 따라 생활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첫 번째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마치고 견과류는 아침에 드시기로 했어요. 낮잠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밤 10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녁 메뉴를 담백하게 바꾸시고 견과류도 가염 제품 대신 원물로 바꾸셨어요. 아침에는 견과류를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고 저녁에는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를 주로 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강도를 조절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갔어요. 첫 주에는 저녁 식사 시간만 바꾸고 둘째 주에는 견과류 섭취 시간을 바꾸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어요. 식후 15분씩 집 앞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서 지금은 2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리하지 않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10분만 걷자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3개월 후에는 머리 무거운 느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모든 수치가 좋아져 있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함영자님은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시간 방법 강도만 지키니까 이렇게 쉽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이 3원칙을 계속 지키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관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황금 3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저녁은 7시 이전에 마무리하고 원물 식품으로 가공을 줄이고
분량을 적절히 관리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새벽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새벽 뇌졸중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무섭고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뇌졸중은 멀리 있는 병이 아니라 오늘 밤에도 찾아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양순복님의 취침 전 간식 끊기, 문영수님의 견과류 섭취 시간 바꾸기, 김복만님의 야식 습관 고치기, 최상기님의 안전한 운동 선택하기, 그리고 함영자님의 황금 3원칙 실천하기. 이 모든 분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 시각입니다. 늦어도 오후 7시 이전에는 마치세요. 그리고 견과류나 간식은 아침이나 오후에 드시고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도 저녁에는 줄이시고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운동도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세요. 무릎 플랭크 30초씩 3번과 2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황금 3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시간을 지키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새벽의 위험에서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안도와 희망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매일 밤 안전하게 잠들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평안한 새벽을 위해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